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상강입니다.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다, 이런 뜻인데요. 낮에는 쾌청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단풍이 물들고 있는데요. 집 근처 공원도 알록달록해지고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도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단풍 구경을 떠나고 있는데요. 단풍이 지기 전에 좋은 사람들과 단풍 구경하면서 마음 가득 단풍도 담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김용임이 노래합니다. 내장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절기상 상강이라서 그런가요? 괜히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그냥 얇게 입고 나오면 굉장히 춥다라는 느낌 들고 네. 또 두껍게 입으면 낮은 시간에 또 약간 덥다 하는 느낌 들어서 예. 지금은 감기를 좀 조심해야 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10월 말이 되니까 네. 예, 곳곳에 단풍 때문에 그렇죠. 단풍 구경 떠나시는 분들은 엄청나시더라니까요. 저도 이제 지금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길 옆에 단풍이 나오게 되면 왠지 지금 가는 길을 가고 싶지 않고 멈춰서 단풍을 구경하거나 네. 아니면 단풍이 잘 핀 곳을 가고 싶다. 아니면 그 고향에 단풍 잘 핀 곳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 막 나는 겁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도 단풍 여행 많이 가시던데요. 많이 가죠. 네. 사실 한국에서도 단풍 핀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포들 옛날처럼 그냥 일만 하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주말 되면 공휴일날 되면 가족끼리 운전하고 어디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집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단풍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풍경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디로들 많이 가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주로 가는 단풍 산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교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이나 네. 청계산이나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북한산, 몬산도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까운 곳에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맨발 걷기를 하니까 그런 네. 산을 가고 아마 동포들도 다 근교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국에 계시는 동포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로 가세요, 그분들은 중국 동포들은? 있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도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베이징에는 향산 단풍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교과서에도 향산의 아름다운 단풍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가거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천마산이란 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백두산 그 네, 산맥 백두산. 따라서 네. 그 지역에 있는 곳마다 워낙 산들이 많으니까 음식도 맛있는 거 먹을 겸 네. 단풍도 구경할 겸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단풍 구경은 그 아름다운 모습도 물론이지만 가면은 사람 구경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풍을 네. 보통 혼자서 가서 감상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대부분 보면 감탄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연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단풍 구경 많이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단풍 구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첫 곡으로 김용임의 내장산을 들었는데요. 이 내장산 쪽의 단풍도 정말 예쁩니다. 이쪽에는 빨간 단풍이 많아요. 그래요? 네. 저는 내장산 단풍을 또 가본 적은 없는데 한번 가봐야 시간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네. 가면 빨간 단풍도 많고 백양사도 있고 볼거리가 예.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풍 중에도 네. 빨간색 단풍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같이 어울려야 또
예쁘지 않습니까? 네, 노랗고 빨갛고 가을 주황빛 되면 뭐 주황이 많잖아요. 네네. 노란색 물론 이쁘지만 약간 이제 시들어진다는 이런 느낌 줬는데 빨간색은 힘을 네. 주는 것 같아서 내장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성우 씨가 보내왔습니다. 추석 고향 나들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타향살이 10년 후 처음으로 부모님 산소를 찾아 고향을 다녀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너글 부모님 산소 및 고향 마을이 어떻게 변했을까 무척 궁금하였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여 들먹이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보니 웬걸 마을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마을 전체가 2년 전부터 관광지 건설 대상에 들어 집들은 모두 허물어지고 유독 우리가 살던 옛집만이 덩그러니 외롭게 앉아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10살 때부터 살던 집이어서 오늘 추억이 기념을 남길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옛날이 볏집 지붕은 벗겨지고 붉은 기와를 얹어 집이 한결 산뜻해 보였으나 빈집이라 뜨락을 쑥풀로 뒤덮여 황량하기 마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지에 있고 셋째인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다. 나한테 시집 와서부터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느라 내 아내가 숱한 고생을 하였다. 당시 나는 어느 소학교에서 교장 노릇을 하느라 집 일은 마누라가 도맡아 하였으니 말이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앓으시다가 3년 만인 1988년 10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위암으로 오래 앓다가 1990년 2월에 세상 뜻이었다. 나이 많고 병든 시모모를 똥오줌 채내며 모시느라니 마누라가 흘린 눈물인들 얼마였으랴. 마누라에 대한 고마움은 죽어도 못 갚을 것이다. 금년에 장춘에 계시는 81세 고령인 큰 누님과 할빈에 계시는 78세 되는 둘째 형님, 그리고 둘째 형수님께서 동참하여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는 마을 뒷산 기슭 양지 쪽에 모셔져 있는데 고향집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벌초를 시작하니 모두 늙은 몸이지만 힘을 내어 약 40분 걸려 다 할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자꾸 떠올리느라 온몸이 후더워 났다. 산소에서 내려와 마을을 돌아보았는데 사방 50여 미터씩 되는 낚시터를 건설 중이라 횡덩그레하여 볼 곳도 없었다. 그러나 여행지로 거듭나 여행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새로운 전경을 그려보니 가슴이 벅차왔다. 원래 마을엔 40여 호에 200여 명 인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겨우 12호가 남았고 20명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다. 개발상은 마을 사람들을 뒷산 기슭에 매 호마다 50평짜리 새 집을 지어줬는데 집들이 아담하게 한 곳에 있으니 더욱 단란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도 얼굴에 행복 기색이 어리어 싱글벙글하였다. 이제 명년 가을쯤이면 유람지 건설이 완공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큰 저수지고 있고 하니 유람객들이 몰려들어 벅적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버지 어머니도 고향이 새로운 변한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에 겨워 웃고 계시리라.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박성우 씨가 이번 추석에 고향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 예, 성묘도 하시고 벌초도 하시고 쭉 글을 보내오셨는데 10년 만에 가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렇죠. 사실 예. 저희들 추석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제 뭐 제사 지낸 집은 뭐 고향으로 가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야 되고 네. 또 비행기 타고 또 어떻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차를 갈아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중국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 친척들 보니까 고향에 이제 지인들이 없습니다. 아, 원래는 그렇죠. 지인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은데 지금은 방금 여기 그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200여 명 인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20여 명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되는 조선족 마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결혼식이나 큰 일 있을 때는
한국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친척들 많이 부를 수가 있죠. 예. 중국은 뭐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맞습니다. 이번 추석에 그 중국 지역에 귀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대단하더라고요. 뉴스에서 하나 나온 거 봤는데 네네. 광동성에서 차를 7시간 운전했는데 네. 성을 벗어나지 그러니까요.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차에서 추석을 쉬어야 되겠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명절에 저희 한국에서도 고향 찾으시는 분들 그 코로나 이후에 또 고향을 찾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여기서도 대단했거든요. 저도 이제 단톡방에 보면 네. 뭐 성남에서 수원에서 진주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렸다. 맞아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다. 그래서 네. 거의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 고향을 찾아서 옛날 그 그리움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도 찾아뵙고. 근데 박성우 씨가 10년 만에 찾은 고향 보니까 이 중국의 그 지방도 개발을 많이 하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 인구가 너무 적잖아요.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발전되려면 많은 사람을 여기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주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 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니까 네. 근교의 시골을 뭐 방금 여기에 있는 뭐 낚시터를 건설하거나 네. 아니면 좀 예쁜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농촌 체험을 한다든지 네네네.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도시 있는 분들 주말이라도 평일이라도 좀 내려와서 놀아라. 네,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낚시터를 만들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아마 기뻐하실 거다.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여 호가 남은 분들도 네. 사실 맨날 그 분들이 점점 거의 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한 분이 떠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자식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한 명씩 줄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업과 관광과 대도시 분들이 이제 시골로 이렇게 오게 되면 오랫동안 못 보던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대리만족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박성우 씨 진짜 10년 만에 고향 방문하시고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도 그때 다녀온 추억들이 새록새록 눈앞에 펼쳐지실 것 같습니다. 아, 고향 떠날 때는 참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언제 들어도 정다워요. 나훈아입니다. 고향.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한혜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책장에 있는 책을 끼워 넣으려는 순간 책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주워서 보니 몇 년 전 우리 가족이 어쩌다 같이 남긴 한 장의 색바랜 가족 사진이다. 치아가 다 빠진 할아버지는 하하 웃고 있고 뿔테 안경을 쓴 아빠는 실눈을 하고 웃고 계신다. 할머니는 손에 월병을 들고 있고 엄마는 명태를, 언니는 사과를 들고 있다.
유독 나만 볼이 가득 부은 모습으로 눈을 뚝 부릅뜨고 있다. 아, 맞다. 이날이 추석이었었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가족 사진을 찍던 몇 년 전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비록 생활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추석날 언니가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자고 건의를 했다. 어른들은 다 동의했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사진관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 왜 꼭 가족 사진을 찍어야 돼?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사진 찍는다고 뭐가 뭐 달라지나? 좋은 추억을 남겨야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 결국 억지로 언니 손에 끌려 사진관에 갈 수밖에 없었다. 사진관에서 언니는 집에서 가져온 추석 음식들을 가지고 포즈를 취하는데 나만 시큰둥해서 입이 삐죽이 나와 사진을 찍었다. 아,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 후회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 사진 위에 뚝뚝 떨어졌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소중한 사람들.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내 곁에는 없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찍은 이듬해 중풍으로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빠는 일본에 돈 벌러 가시고, 엄마는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셨다. 그렇게 자상하던 할머니는 작년부터 치매가 와서 나도 알아보지 못하게 돼서 지금은 양로원에 계시고, 언니는 올해 멀고 먼 서안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 홀로 남은 나는 간단히 짐을 챙겨가지고 이곳 전탁 학원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할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저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인자한 웃음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다. 어느새 푸른 가을 하늘은 커다란 하나의 우리 가족 사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혜진 학생이 이제 혼자 있군요. 예. 어떻게 그 뿔뿔이 다 흩어지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희들도 그렇네요. 가족 사진 찍는 거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루다 그렇죠. 보면 가족들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제 가족 사진,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찍으셨습니까? 저는 가족 사진을 찍는 게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렇군요. 같이 찍던 예. 가족 사진이. 그래서 원래는 올해 초에 찍기로 했거든요. 1월에. 네. 그래서 1월에 가기로 했는데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족 사진 얘기가 이제 그냥 쑥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2024년 1월에 갔을 때는 아빠 1년 기일이니까 또 가족 사진 얘기를 한번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예. 저도 그리고 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진은 있기는 있는데 뭐 드문드문 식구들 빠지기도 했고, 근데 그 사진도 굉장히 지금 소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셀카 이런 사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를 사진관에 가서 그러니까요. 잘 차려입고 있는 사진은 출력해도 좋고 여러 가지로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해마다 정성껏 가족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식구가 부족하더라도 네. 찍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진도 참 재미있게 찍으셨지 않습니까? 네, 뭐 사과도 맞아요. 들고 있고 명태도 들고 있고, 예. 약간 이제 컨셉을 잡아서 네네.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사진관에 가서 찍던 사진이 너무 적네요. 그렇죠. 개인 사진도 어떤 데 찾으면 네. 코로나 훨씬 전에 찍은 사진이랑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흑백 사진으로 가족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네. 뭐 마루 이쪽에다 한 켠에 쭉 붙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액자로 해가지고. 저도 네. 기억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네네.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네. 사진첩에 딱 보관하고 어머님과 우리마다 다 개인 사진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사진 찍었는데 네. 어디 간지 없어졌어. 우리 동포분들 중에는 이 지갑에 네.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족 사진을 넣는 분도 있고 보통 보면 아이 사진을 넣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한동안은 애 사진을 많이 넣고 다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간직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은 크진 않네요. 예. 가족 사진이란 게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있나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꼭 한번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네. 생각하면 올해라도 한번 누구 생일 기준으로 네, 항상 맞습니다. 찍든지 아니면 명절 기준으로 찍어야 네.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이제 가족들 좀 같이 모일 때 꼭 좀 사진을 더 나이 들기 전에 네. 찍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요. 혹시 사진관에 가지 말고 집에 와서 컨셉으로 네네네. 집에 있던 그 사진을 딱 찍으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는 사진관에 가서 찍을 때도 온 가족이 그 평상복보다 뭐 흰 티에 청바지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컨셉을 편안한 컨셉으로. 잡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흰 티에 청바지 입으시고 네. 다 같이 가족이 찍으니까 참 보기 좋던데요. 우리도 이제 시간 찾아서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족 사진 얘기를 했으니까 동포분들께서도 아마 올해 가기 전에 혹시 가족들이 모두 뭐 단풍 여행 갔으면 거기서라도 같이 한번 다 찍어 놓으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 네. 사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추억은 사람마다 다른데 사진을 보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진을 꼭 찍어두세요.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오늘 가족 사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사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김진호가 불러주는 가족 사진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자동차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아르스카노프 누르갈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동의대학교를 방문해서 한수환 총장과 만나 양국의 자동차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동의대와 카자흐스탄의 구스타나이 대학과의 교수 학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자동차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 공동 구성, 또 관련 기업체와의 산학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기아 자동차가 2025년 완공 목표로 카자흐스탄 구스타나이에 제2 공장을 지금 건립하게 됩니다. 이에 동의대는 카자흐스탄과 자동차 분야 글로벌 교육과 인재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고려인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면서요. 예. 신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장은 최근 고려인 어르신들과 또 동포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을 초대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페란자라고 하는 알마티의 시내에 있는 아주 대형 연회장에서 열렸는데요. 정말 상다리로 휠 정도로 다양한 음식과 그리고 또 고향 합창단, 에델바이스 합창단, 남성무용단과 가수 김세르기, 박상원, 또 무공자 선생 등등 우리 동포 예술인들의 공연까지 이렇게 들어져서 정말 흥겨운 잔칫날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4일 유즈노사할린시 가가린 호텔 컨퍼런스실에서 유즈노사할린시 한인회가 10월 5일 세계 한인 날을 맞아 러시아 동포들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는데요. 우선 시한인회 임종환 회장이 참석자들을 따뜻이 환영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시 한인회 소속 합참단이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주요 강사로 나선 진율리아 역사학 박사는 러시아로 한인들이 이주 역사, 고려 사람의 자체 민족 명예에 대한 뿌리, 그리고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의 강제 이주 역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강제 이주가 고려인들을 더 단결시키고 더 부지런하고 더 강하게 움직이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 박사는 재미있는 일화도 얘기하여 관객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지런한 고려인들 중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와 레닌 훈련을 받은 농업 종사자가 꽤 많았는데요. 신미트리가 쓴 동명의 책에는 사회주의 노동 영웅 20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할린의 고려인 사회주의 노동 영웅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려인 노력 영웅이 된 사할린 동포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바로 사할린의 유명한 어민 하나 알렉산드라입니다. 하나 알렉산드라의 조카 손녀인 옐레나 레베나는 고모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70년대에 홈스크에서 거주하며 활약하셨던 한 알렉산드에게 사할린 동포 조선 파견 노동자 출신 중 그녀를 추억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녀 작업반이 조업한 어획량은 항상 기록적이었고요. 주변의 고위직의 사람도 작마한 키에 조력에 대단한 고려인 여성을 많이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삼 선생님이 손자가 계시는데요. 김만삼 선생님께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그 대단한 기록적인 벼 논사를 하셨습니다. 김만삼은 특히 벼의 재배 방법을 개선하여 기록적인 수확량을 늘리는 곳으로 스탈린상과 사회주의 노동용 징호를 비롯해 많은 국가훈장을 받은 고려인입니다. 이렇게 사할린 한인들은 이웃 고려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오늘 러시아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날 주요 강사로 나선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는 러시아로 한인들의 이주 역사, 고려 사람의 자체 민족명에 대한 뿌리, 그리고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의 강제 이주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강제 이주가 고려인들을 더 단결시켰고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더 강하게 움직이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과 고려인의 차이, 그리고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일화도 얘기하면서 관객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여러 고려인들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사할린 동포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어민 한 알렉산드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벼농사로 유명한 고려인 김만삼에 대해서도 그의 손자가 여러 얘기를 들려줬다고 하네요. 김만삼은 특히 벼의 재배 방법을 개선을 했고요. 기록적인 수확량을 늘리는 것으로 스탈린상도 받았고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 훈장을 받은 자랑스러운 고려인이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에휴, 우리처럼 다들 단풍 구경 온 거야. 아니, 단풍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단풍이 제일 예쁘거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온 거잖아. 아니, 엄마가 오고 싶었던 거지. 난 아니야. 오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으이구, 알지. 엄마 위해서 같이 와줘서 고마워, 아들. 뭐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현주야, 저기 봐봐, 저기. 어? 어디? 너무 이쁘다. 저기 저 단풍 말이야. 너무 이쁘지 않아? 뭐 단풍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야. 이 산 단풍은 더 특별해. 애기 단풍이거든. 특별한 게 뭐가 특별하다고.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단풍이나 이 단풍이나 뭐 다 같은 단풍이지 뭐. 으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드가 없다니까. 아휴,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본 첫 단풍이니까 엄마한테는 정말 특별해. 그렇게 좋아? 그럼. 야, 우리 사진 찍자. 아유, 사진 찍기 싫어. 엄마나 찍어. 내가 찍어줄 테니까. 아유, 왜? 너랑 꼭 같이 찍고 싶어서 그래. 너 사진 찍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야, 너희 아빠 살아계실 때 이 산에 단풍 구경 왔는데 사진 한 장 못 남긴 게 두고두고 후회가 돼서 그래, 내가. 아유, 뭐 이럴 땐 또 아빠 얘기. 알았어. 찍으면 되잖아, 찍으면. 화난 거 아니지? 아니야. 자, 김치 스마일. 찰칵. 됐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들하고 추억 하나 남겼다. 아유, 그렇게 좋아? 그럼 두고두고 봐야지. 엄마와 아들이 이 산으로 단풍 구경을 와서 추억을 남겼네요. 네, 참 보기 좋네요. 네, 이 산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과 순창군 복흥면의 경계에 있는 산인데요. 노령산맥의 중간 부분에 있고요. 영은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산은 높이가 763.5m인데 신선봉을 중심으로 연지봉, 장군봉 등이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오늘 조사 많이 해오셨네요. 네, 이 산은 특히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서 옛날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꼽혔는데요. 호남 지방의 5대 명산으로 500여 년 전부터 단풍 명소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네, 이곳의 단풍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애기 단풍이 특히 유명합니다. 네, 이 애기 단풍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으로 이 산에서 무리를 이루어 자생합니다. 이 산의 애기 단풍은 잎이 얇고 작아서 단풍이 잘 들면 빛깔이 곱고 아름답습니다. 네, 특히 서리가 내리면 단풍잎은 더욱더 붉어지는데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의 자락마다 단풍이 물든 광경은 가히 장관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순창군,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군에 걸쳐 있는 산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이라 불렸는데 이 산의 단풍이 특히 유명해 가을이면 이 산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찾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내장산,
2번. 금수강산. 3번. 내장탕. 이게 보글보글 끓여 나온 이 내장탕이 고소한 거에다 그냥 소주 한 잔. 이게 그냥 끝내주는데 그냥. 오늘 뭐 어떻게 끝나고 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요. 이곳에 애기 단풍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빛깔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정말 넋을 놓고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 산의 단풍을 감상하는 최고의 코스는 입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단풍나무 터널이 있는데요. 800m에 이르는 단풍나무 터널은 일주문에서 내장사 안까지 108주의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빨갛게 반짝이는 루비 보석길 같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이 산의 단풍을 구경하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힘든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포들은 이 산의 빨간 애기 단풍 꼭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동포 여러분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을 때 이곳의 단풍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단풍 자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벌써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김경천 장군의 삶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경천 장군 고향은 어디신가요? 예, 김경천 장군은 1888년 6월 5일에 함경남도 북천군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북천군에서 살아왔고요. 물론 이제 그 조상들을 따져보면 태조 이성계조에 아마 그 조상들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로 그 외지로 이렇게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살아서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럼 김경천 장군은 무관 가문에서 태어나셨겠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이제 뭐 조상들이 뭐 수백 년 내로 계속 그 무관을 했던 건 아니지만 특히 네. 김경천이 평생을 이렇게 그 특별히 존경하는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부친입니다. 부친 김정우. 네. 왜 그러냐면 부친이 구한 말에 일찍 개화사상에 눈을 떠가지고 당시에 개화사상에 심취해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반역죄로 몰리면서 귀한 곳도 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개화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개화파에 가담해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군인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와가지고 1900년에 대한제국 육군 군기 창장으로 그리고 그때 그 김경천이 자기의 형인 김성은이라고 있었는데 부친이 그 맏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맏아들도 대한제국의 유일한 공병장교가 돼가지고 공병대를 이렇게 설립해서 이렇게 김경천한테 영향을 줬는데 김경천은 특히 이 부친과 형의 영향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부친이 새 세계를 이렇게 열어준 게 대해서 늘 존경을 했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친으로부터 시작된 무관 가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버지의 개화 사상 그리고 형과 아버지에게서 군인 정신 같은 것을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김경천이 일본에 유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얼른 그 진로를 무엇으로 할까 처음에는 선택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도 아마 부친과 형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이 군인의 길로 가게 됐고 또 나중에 가장 굳건히 군인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된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 그리고 형도 대한제국에서 유일한 공병장교로서 공병대를 설립했고 이러한 그 부친과 그 형의 어떤 그 업적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경천도 당연히 이렇게 군인의 길을 걷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계기로 독립운동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김경천 장군이 일본에 유학을 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경술국치 한이 합병이 됐죠. 예. 그때 이제 김경천이 이 나라를 잃은 소름에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울분에 차 있었던 게 그 일기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다가 또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도 1905년에 이제 일본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죠. 네네. 그때도 이런 비분관계와 마음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병문을 이렇게 총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립 의지를 만방에 이렇게 떨쳤던 걸 보고 이 조국의 완전한 자주와 독립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계속 품고 있다가 나중에 계기가 되니까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독립운동에 이렇게 투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했겠네요. 그때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도 갔고 노령 연해주로도 가고 또 미주 하와이 또 이제 미국 구미로도 가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국외를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감시망을 피해서 탈출하기도 쉽고 비용도 들지 않고 네. 또 두만강과 압록강을 마주보고 언제든지 국내 이렇게 조국 독립을 위한 어떤 전쟁을 한다면은 가장 빠르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첫 번째 선택한 망명지가 대부분이 만주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천 장군도 자연스럽게 만주로 건너갔고요. 네. 그럼 김경천 장군은 일본군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김경천 장군은 만주로 망명은 했지만은 네. 거기에서 우리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이 독립군들이 일본과 이렇게 투쟁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거기 일본군과 맞대응할 만한 이런 그 성능이 좋은 무기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 구입은 당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그 무기 구입에 대한 사무를 맡아가지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1919년 9월에 연해주로 무기 구입 문제로 이렇게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이런 그 상황에서 독립 그 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치열하게 일본군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리고 무기를 내주고 이렇게 부추기는 마적이나 또 러시아 백군들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적을 상대로 해서 김경천 장군이 치열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됐죠. 네. 그런데 왜 김경천 장군의 항일운동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게 아쉬운 대목인데 김경천 장군이 나중에 스탈린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목숨도 잃게 되는데 일단 소련에서는 당시에 스탈린의 탄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간첩죄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탄압을 받는 순간에 일반 세인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져야 됩니다. 강제로. 인민의 적이고 간첩인데 이분을 입에 거론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게 되죠. 네. 그래서 빠르게 잊혀졌고 우리는
또 소련 지역이 8.15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뉘면서 그곳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다 잊혀졌죠. 그래서 김경천 장군은 국내에서도 잊혀지고 고려인들한테도 이렇게 잊혀졌죠. 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행적을 보면 정말 일관되게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조국의 독립과 완전한 이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고 몸을 바쳤던 분이거든요. 네. 이런 분이 참 잊혀진 게 너무나 저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재조명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다행히 30여 년 전에 소련이 개방되고 네. 또 그것에 그동안에 이 비밀로 이렇게 묶여있던 이 문서들이 해제돼서 그것에 접근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김경천 장군의 어떤 가족들도 있고 증언도 있고 또 그쪽에서 소련 지역에서도 1970년대 이후에는 사회가 조금 자유로워져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은 또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일부 이러한 그 연구도 있었고 또 그런 걸 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경천 장군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또 김경천 장군이 어떤 계기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